자, 66페이지 도함수 활용 토죠.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나와 있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딱 세 가지만 공부할 겁니다. 딱 세 가지야. 자, 첫 번째,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법. 두 번째, 극대극소를 판별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법.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면 이 단원이 끝나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단, 여러분, 손가락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알겠죠? 쓰는 게 많아요. 쓰는 게. 자, 그럼 잘 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첫 번째 증가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증가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자, 얘가 y는 fx였다 라고 했을 때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b가 a보다 크면 당연히 fa보다 fb가 더 컸겠죠. 이런 걸 우리는 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그 미분값은 뭐죠?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혹은 그 사이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나 전부 다 F'X는 뭐가 되죠?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렇죠? 증가를 하고 있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다 양수죠.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소도 한번 해볼게요. 감소도 보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 형태를 우리는 감소라고 합니다. 그죠? 자, x값 ab가 있을 때, 자, x값이 이렇게 커져가죠. 그쵸? x값이 커져가고 있을 때 y값은 어떻게 됩니까? y값은 작아지고 있죠. 그쵸? 증가는 x값이 커져갔을 때 y값이 커져가는 거고요. 감소는 x값이 커져가니까 y값은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구분하는 거는 수원까지예요. 오케이? x가 커지니 y가 커져. 너 증가구나. x가 커지니 y가 작아지네. 너 감소야. 이건 어디까지라고요? 수원까지에서의 증가 감소를 구분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수2에서는 미분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됐었죠? 자, 접선을 전부 다 그어보니, 모든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보니 f' 값이 0보다 컸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접선을 그어보시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봤더니 어떻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아졌죠. 그죠? 그 값의 절대값은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호는 음수였다라는 거야. 맞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페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페이크가 있냐? 여기 봐. 자지 좀 마라. 자, 이런 페이크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해보죠. 아니, 여기다 좀 먹자. 여러분 아마 고등상을 공부하게 되면 y는 x 세제곱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맞니? 자, y는 x 세제곱 보니까 x 값이 커져가면은, 맞니? x 값이 커져가면 y 값 계속 커져가죠. 그쵸? 맞지? 커져가는데 이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볼록이에요. 맞니?
위로 볼록을 하다가 원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죠. 그러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 0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야, 너 증가잖아. 증가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0인 경우도 있는 거네? 맞니? 그러죠? 그리하여 우리는 공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다? 증가함수이면 미분한 값은 0보다 큰 게 아니라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미분한 값이 0 이상이면 증가함수인가요? 이건 틀려요. 왜 틀리냐?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이면은 증가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도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 갑자기 계속 0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증가함수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y는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이 구간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f' 값이 0 이상이면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0보다 크다로 바꿔야 돼요. 0보다 큰 거는 무조건 증가거든요. 자, 하지만 실제 풀이는 뭘로만 한다? 이걸로만 합니다. 교재에 있으면 교재 내용 중에서 얘를 박스 쳐서 딱 별표하세요. f'이 0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해요. 근데 실제 풀이는 뭘로만 한다? 얘로만 합니다. 왜? 증가함수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감소함수면 어떻게 될까요? f'x가 0보다 작은 건 맞는데 0 이하도 되겠죠. 그쵸? 왜?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잖아. 요렇게 해서 잠깐 0이 됐다 내려오는 형태. 맞니? 얘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잖아요. 자, 감소하고 있지만 잠깐 0이 되는 부분이 있지, 진호나.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잠깐 멈추는데 계속 멈춰버려.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감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함수다라는 이야기는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0을 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조심해야 돼. 증가면 0 이상. 0 이상이면 증가는 틀리다. 왜?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0이 나오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됐니?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0보다 컸을 때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풀이는 이걸로만 한다. 그럼 감소도 마찬가지로 뭐로만 하는 거예요? 이걸로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감소함수면 여러분 느낌상으로는 어떻게 되죠? f'이 0보다 작은 건 맞아. 그치? 근데 0이 포함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게 풀이법입니다. 이게 풀이법이에요. 풀이법.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시험에 나올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럼 옆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422번. 자, fx는 x제곱이죠. 자, 어디서 0보다 크고 무한대까지죠. 그쵸? 자, 그럼 이거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 얼마죠? 2x죠. 자, 2x라는 값은, 자, 이게 무슨 말이죠? x가 0보다 크다란 말이잖아. 그치? x가 0보다 크니까 2x도 당연히 0보다 크죠? 그치? 양수니까 이거는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 함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x값을 일일이 대입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따지면 된다. f'의 보호만 따지면 되는 거야. 진원이 안 일어나냐? 423번.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지. 자, 요거까지 나오면 쉽게 f'x가 얼마죠?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죠. 자, 여러분 제곱하는데 음수를 곱했어요. 그럼 무조건 하고 음수 나오지, 맞니? 그러니 따라서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 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쉬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수업 못 따라오면은 이 한 단원이 통째로 날아가요, 알겠죠? 그 다음 단원도 통째로 날아갑니다. 이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죠? 미분계수 공부했지, 그치? f' 값 구하는 거. 자, 그걸 어떻게 공부했죠? 분수로 외웠잖아, 그치? 분수식의 형태를 만드는 거. 자,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이 도함수 활용 2를 잘해야 돼요.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고등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잘했던 친구들은 접선의 방정식 그냥 합니다. 왜? F'만 알면 되니까. F'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 그 단어는. 얼마든지 메꿔질 수 있는 단원이야. 그런데 미분계수 단원과 도함수 활용 2를 못하시면 미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분을 못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럼 이제 424번 가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이따 하나 풀어보는 거야, 쉬운 거. 자,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찾아보려면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x값을 대입해서 우리가 커져가는지 작아져가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증가와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 미분값의 부호만 보면 돼요. 얘가 플러스면 증가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감소인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인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어디 부분? 자, 요 괄호를 보니까 열린 구간이죠. x가 뭐 하는 거예요? 3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맞지? 3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니까 3보다 작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부동호 위치 바뀌고, 맞니? 그렇지? 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6을 더하는 거죠. 6을 더하니까 0보다 커요. 아, 너 0보다 크구나. 0보다 크니까 너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가 되는 거구나. 어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증가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맛배기고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해야 된다? 425번부터 잘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오늘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어보는 거예요. 뜸들이면 안 됩니다. 뜸들이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자, 425번 잘 보세요. 자,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라 그랬죠.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죠?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미분하면 3-2x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디서 플러스가 되고 어디서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찾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찾아야 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0이 되는 x값이 얼마죠? 2분의 3이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증감표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 따라하고 그대로 여러분도 표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겁니다. 자, x 여기 2분의 3이 있겠죠? 2분의 3보다 작은 거, 2분의 3보다 큰 거. 자, 그러면 이제 f'이라는 값은 2분의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2분의 3보다 작은 걸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2분의 3보다 작은 뭐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거 플러스죠, 그렇죠? 맞니? 플러스가 나와요. 2분의 3보다 큰 2를 집어넣어봤어.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 아,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작았을 때는 증가하고요. 2분의 3보다 커지면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갑지처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f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함수값. 자, 2분의 3 여기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가 나오죠?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따라서 여기가 4분의 9가 되는 거겠지? 자, 증가하니까 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자, 감소하니까 함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 줄 알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 함수 값은 안 구하셔도 돼요. 함수 값은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한다? 아,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 찾고 얘를 기준으로 좌우 쪽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증가함수를 찾기 위해서 뭐 한다?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하니까 얼마가 되죠? 2x-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x값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0이 되는 x값을 빨리 구하자. 2분의 1. 자, 2분의 1을 구했으니까 뭐 한다? 증가표를 만드는 거예요. x 2분의 1 있었겠죠? 2분의 1보다 작은 값과 큰 값들 사이에서 f'은 0이 될 거고요. 맞지? 자, 2분의 1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겠지? 2분의 1보다 큰 거 대입하면 플러스 나오죠? 여기 안 보냐? 먹고 하는 건 내가 말 안 해. 자, 그럼 f. 자, f를 보니까 얘는 음수니까 뭐예요? 감소하죠. 양수니까 뭐예요? 증가하죠. 그쵸? 감소하고 증가하는 걸 화살표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나중에 그려야 하기 때문에. 됐니? 자, 이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긴 하겠죠. 그쵸? 그건 아직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밑에 427번을 빨리 풀어보세요. 표만 만들어 보세요. 표만. 알겠지? 표까지만.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느냐? 극대극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극대극소에 대해서. 이 극대극소라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자, 가봅니다. 어감상으로 보면 여러분, 극대니까 크긴 큰 거예요. 맞니? 크긴 큰 건데, 극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엄청나게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대라는 말은 최대라는 말과는 달라요. 최대는 그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극대는 어떤 일정 구간에서 가장 큰 거를 말합니다. 일정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잘 봅시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됐니?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장 큰 값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당연히 최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논다면, 그지? 최소는 여기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렇지? 아니면은 그래프를 좀 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선생님이 그냥 쭉 올려버릴게요. 쭉 올려버리면, 자,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은 얘는 최대가 아니네요. 맞나요? 어디가 최대가 되죠?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설명 들으세요. 자, 여기가 최대가 될 거야. 그럼 선생님이 극대라는 건 그럼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극대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최대랑 다르게 최대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가장 큰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게 최대야. 그럼 극대는 일정 구간이라고 그랬죠. 일정 구간.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 주변에서 누가 제일 큰 거니? 얘가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런다? 극대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극대는 하나만 있나요? 아닙니다. 또 옆으로 살짝 넘어가면은 이쪽 봉우리에서도 누가 제일 커요? 여기가 제일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극대 의미 아시겠죠? 어떤 일정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극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극대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fx가 fa 이하다. 그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었겠죠. 내가 x값이 있는데 x값에다가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fa가 되는 거지. 그치? 이 fa 주변에서 얘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봐. a를 대입하면 fa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이 fa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주변에서는. 얘보다 큰 건 여기도 있긴 하지. 근데 이 주변에선 없잖아. 그치? 맞니? 아주 가까운 일정 구간에선 없잖아.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얘가 극대 값이 되는 거야. 봐봐. 그 주변에 있는 x를 대입했을 때 얻어진 y값들은 a를 대입한 y값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는 fa가 제일 큰 거야. 맞니? 이거보다도 큰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얘가 이제 극대가 되는 거지. 가장 큰 값이니까. 자, 그러면 극소는 뭐를 말할까요? 요거겠죠. 요 주변에서 가장 작고 요 주변에서 가장 작은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극소. 얘도 뭐가 돼요? 극소. 이해됐나요? 그러면 극소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자, fa라는 값이 있는데 요 주변에 있는 fx 값이 뭐 해야 돼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나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돼야지. 그래서 얘가 극소 값이야. 자, 그런데 잘 들어. 얘는 극대극소의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써먹는 풀이법이 있는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함수는 지금 어떻게 되죠? 점점 증가하죠. 그렇죠? 증가하니까 f'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증가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극대값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그럼 극소값이 되기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죠. 그러다가 극소값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그러다가 극대값이 되면서 넘어가면 다시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극소 넘어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맞나요? 그리고 그 극대값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0이죠. 접선의 기울기 얼마죠? 0이죠. 접선의 기울기 0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0이죠. 자,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는 방법 혹은 극대값을 판별하는 방법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다? 적어놔 책에. 자, f'x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얘를 뭐라 그러죠?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얘를 뭐라 그래요? 극소. 왜?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극대가 되죠? 플러스가 되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다시 내려와요. 맞니? 그러니까 봉우리가 생기죠. 그쵸? 맞니? 봐봐.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봉우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극소. 맞니? 밑에 봉우리가 생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건 중간에 뭐가 나왔다는 소리야? 부호 변화가 생기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되겠죠? 0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F'X가 0이 되는 X값에서 뭐가 생긴다? 극대 또는 극소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잖아. 플러스가 되다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서 0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X값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존재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무조건 맞느냐? 그건 아니야. 몇 프로의 확률로? 99%의 확률로 맞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데도 극대 극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기 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 보냐? 극대값과 극소값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주변에서 가장 큰 거 극대, 주변에서 가장 작은 게 극소죠. 근데 그거를 누구랑 연결을 해본 거예요, 선생님이? F'과 연결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맨날 주어져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F'의 부호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당연히 극대가 생기겠죠. 봉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극소가 생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간에 부호 변화가 있다는 것은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0이 되는 부분에서 극대 극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닐 때도 극대 극소는 생긴다는 거예요. 자, 뾰족한 부분 보이시죠? 그쵸? 뾰족한데 이 주변과 이 주변에서 가장 큰 게 누구죠? 얘죠. 맞니?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극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주변과 이 주변에서 가장 작은 게 누구죠? 얘하고 얘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극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뾰족하면 미분 돼, 안 돼?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이죠. 미분 불가능이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 있나요? 없겠죠. 말이 안 되지. 미분이 불가능인데 어떻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미분한 값이 0이 되지 않더라도 극대극소는 생긴다라는 거야. 맞니? 뾰족한 경우에도 극대극소는 생기니까. 이해되셨어요?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대극소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원래 정의가 미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428번 문제를 봐보죠. 너무 쉬운 문제. 자, 여기서 보니까 극대값 어디에 있죠? 극대값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여기가 극대죠? 극소는 어디에요? 밑에 봉우리죠, 그쵸? 극소지. 따라서 극대값은 얼마죠? 6이 되는 거죠. X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생기는 거고요. 그때 극대값은 6이 되는 겁니다. 극소값은 X값이 얼마? 3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극대값과 극소값 옆에다 써놓으세요. 뭡니까? 이거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함수값. 언제 생깁니까? 라는 건 X야. 맞니? 언제 극대 극소가 생겨요? 그거는 X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세요라는 것은 함수값을 구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됐니? 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정리 못하시면 문제 전혀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극대가 되는 부분과 극소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래요. 자, 극대가 되는 거 같이 체크해 볼까요? 내려오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극소 A. 자, 다시 올라갑니다. 얘는 뭐가 되죠? 극대가 되죠. 그렇죠? B. 자, 다시 내려옵니다. 얘는 뭐가 되죠? 극소예요. 뾰족해도 돼. 뾰족해도 극소라고 그랬죠. 그렇죠? 설명을 안 들으면 혼자 뻘짓거려 합니다. 알겠죠? 제일 낮은 거면 돼. 알겠니? 그 주변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얘가 뭐가 되죠? 극. 네. 다시 내려옵니다. 얘는 뭐죠? 극대인가요? 극소인가요? 꺾여지지 않았죠? 이 주변에서 얘가 제일 작나요? 아니죠. 그쵸? 그냥 얘는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것 뿐이지. 그치? 그냥 F'E가 0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극소가 생기죠. 그쵸? 뭐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의미 없는 값이죠. 그쵸? 여기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뾰족하더라도 극소는 된다. 됐니? 그냥 그 주변에서 제일 작으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극대 극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 뾰족하면은 극소가 원래 안 돼야 되는데, 그치? 뾰족하면 극소가 안 돼야죠. 안 돼야 되는 거지. 왜? 미분한 값이 0일 때만 생긴다고 하니까. 맞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랑 431부터 434까지 4개를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3개를 그려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그려본 적 없죠? 근데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단어는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집어 넣어야지 이해가 되는 단원이에요. 알겠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리라고 그랬죠. 2차 함수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꼭지점 얼마, 축 얼마 하면 그냥 되잖아요, 그쵸? 뭐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풀면 된단 말이야. 2차 함수까지는. 근데 3차 함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차부터는. 됐지요? 자, 갑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자, 우리 그래프 그리기야.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증감표. 자, 증감표만 있으면 그래프를 얼마든지 정교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4문제 보고 밑에 3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오늘 공부는 실제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유형만 바로 풀면 돼. 자, 첫 번째 뭐 하자? 미분을 해야 되겠죠? 증감표를 만들려면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야 되니까. 맞니? 자, 그래서 미분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약분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럼 3가로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가 됐겠죠. 0이 되는 x값이 누구죠? 0이 되는 x값 누구야? 마이너스 2하고 2죠. 자, 이렇게 0이 되는 x값을 찾는 이유가 뭐죠? 거기서 극대 극소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지. 맞니? 그치?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닌데 생길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증감표를 만듭니다.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떨어져서 2가 있었을 거예요. 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도 있고 요 사이도 있고 요거보다 큰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f 프라임 다음에 f 같이 봅니다. 안 적어도 돼요. 그냥 보세요.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자, 그냥 보세요. 보고 느끼시고 이따 적으라고 할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이따 두 문제를 적으라고 할 거니까 그것만 적어 보시고. 자, 그러면 F'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나오죠? 2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음수죠? 그럼 여긴 양수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0 같은 거 대입해보면 이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2보다 큰 거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F'이 하는 역할이 뭐야? 무조건하고 그냥 증가와 감소만 알려주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여기는 증가니까 올라가세요. 여기는 감소니까 내려오세요. 여긴 증가니까 올라가세요. 맞니? 여기까지가 아까 여러분이 해본 거고, 이제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극대 극소를 판별해 주는 거예요. 극대는 뭐라 그랬죠?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을 때 뭐가 생긴다? 바로 극대가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을 때 바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순간에 뭐가 생긴다? 극소가 생긴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에서 얻어지는 극대값은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12 빼기 12는 0이죠. 여기 당이 뭐가 되죠? 0이 되죠. 맞니?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세 번째.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 2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2일 때 0이 나왔죠? 2일 때도 0이 나왔죠. 그쵸? 함수값. 맞니? 함수값을 보셔야지. F'은 아니잖아, 함수값이. 그래서 0, 0을 찍고요. 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Y절편이 뒤에 없죠? 빵이죠. 빵. 아, 내가 대입을 잘못했구나. 아, 미친놈. 자, 어디다 대입해야 돼? 아이고, 멍충이네. 자,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그치?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나오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24 빼기 8 하니까 16. 여기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에 16이 나오고요. 2일 때 뭐가 나오죠? 2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프 같이 잘 그려봅니다. 여기 안 봐. 자, 여기가 극대죠? 극대니까 여기서는 봉우리가 윗봉우리가 나와야 돼요. 맞니? 극소는 뭐가 나온다? 아랫봉우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Y절편이 0이지. 지환이 눈 안 뜨냐? 자, 그러니까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왔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됐어? 자,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보고 선생님이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해줄 거예요. 자, 432번. 자,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입니다. 자, 똑같이 풀이가 들어가겠죠. 미분을 해야 되겠지. 자, 미분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일 거고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얘를 뭐예요? 인수분해 하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x값 얼마입니까?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라고 1이 되겠지. 자, 찾았으니까 뭐한다? 두 번째 증감표를 만듭니다. 자, F 프라임 F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1이 있겠죠? 맞지?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은 마이너스라고 1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대입할까,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음수인데 여기 음수가 있죠, 그쵸?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1 사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얘도 음수. 음수가 두 개니까 플러스죠. 1보다 큰 거 대입하니까 양수, 음수. 마이너스지, 그치? 그러면 얘는 감소, 얘는 증가, 얘는 감소.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뭐가 된다? 극소.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극대. 음수에서 양수 가니까 극소. 양수에서 음수 가니까 극대. 맞니? 자, 그럼 이제 함수값은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이제 3, 여기는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가지고요. 1에서는 3을 가졌죠, 그쵸? 자, 여기는 뭐라고요? 극소야. 극소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쵸? 내려와서 뭐 한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y축하고는 어떻게 된다? y절편이 1이다. 맞니? y절편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고차 함수의 그래프는 x절편은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y절편만 중요해요. 자, 올라가는데 어디를 지난다? 1을 지나겠죠, 여기. 1을 지나, 여기. y절편 1. 그리고 다시 뭐합니까? 극대 찍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3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잘 봐. 3차 함수를 보니까 지렁이를 그립니다. 지렁이를 그리는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그쵸? 3차 함수니까 해를 몇 개 가져야 돼요? 해를 3개 가져야 되겠지? 해를 3개 가져야 된다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렁이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왜 마지막에 올라가나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유는 지원아 x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여서 그래요. 얘가 양수. 여러분 극한 배웠잖아. x가 졸라게 커져. 졸라게 커지는데 3차가 1차보다는 당연히 큰 거 아니니? 맞니? 그러니까 함수값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최고차항이 결정하는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그 결과는 점점 커질 거야. 맞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치고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2차 함수 배웠잖아. 봐봐. 2차 함수. y는 3x제곱 어떻게 그리죠? 아래로 볼록이라고 여러분 외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올라가거든요. 왜? 최고차항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점점 커지거든요. 뒤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맞니? 뭐가 들어가는지 간에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는 왜 한 번만 휙 꺾이냐? 2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되죠.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다? 2개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꺾이는 거예요. 됐니?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프를 직접 우리가 예측할 때. 됐니? 자,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뭐예요? 음수지. 맞지? 음수야.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지렁이를 그리는데 x축하고 몇 번 만난다? 3번 만났죠. 해가 3개였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왜 내려온 거죠? 3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내려온 거야. 맞니? 그렇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증감표를 만들 때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1차식의 곱으로 돼 있는 인수분해에서는 맨 앞에 부호가 플러스로 결정이 되면 뿌, 마, 뿌 이렇게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얘도 뭐죠? 1차항의 곱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맨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다음 거는 마, 뿌, 마 부호가 한 번씩 바뀌면서 적어집니다. 이건 국룰이에요. 국룰. 부호를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판별하게 되는 거야. 국룰. 됐어요? 이 두 문제, 기초적인 두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적지 마시고 다시 또 밑에를 봅니다. 자, 433번 봅니다. 이제 느낌이 왔으니까 빨리빨리 가볼 수 있을 거야. 지환아, 이거 못하면 망한다 그랬죠? 아무것도 못한 채로 끝나버린다니까요, 미분이. 그래프를 못 그리면 망합니다.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 A단계만 지금 거의 1시간째 수업하고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러고 있겠냐.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뭐한다? 미분하겠죠. 미분하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됐겠지? 자, 이제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4x로 묶어주는 거겠죠? 그럼 4x가로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이 됐겠지?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x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여러분 4차식을 미분하니까 몇 차식이 되는 거야? 3차식. 그러니까 3차식은 당연히 해가 3개가 나왔겠죠. 근데 그 3개가 꼭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증가함표를 만듭니다. 둘, 셋. 자, 가보죠. x, f 프라임, f. 여기에 누가 있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값들을 f 프라임에다 대입하면 뭐가 돼요? 다 0이 됐을 거예요.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대입해보죠. 음수죠. 음수 3개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예요. 그쵸? 그럼 다음에는 보지도 말고 그냥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나요? 뭐로 인수분해 됐을 때? 1차식으로만 인수분해 됐을 때 그래. 자, 그럼 이제 F값 구해보겠습니다. F값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0 대입하니까 0. 1 대입하니까 역시 마이너스 1. 자, 음수니까 뭐예요? 감소. 양수니까 증가. 음수니까 감소. 양수니까 증가. 자, F'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뭐가 돼요? 극소. 뿌에서 마로 갔으니까 극대. 마에서 뿌로 갔으니까 극소. 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야지 어디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극대극소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망이야. 자, 이제 그림까지 가줘야 되겠죠. 세 번째 그래프. (0)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을 가졌고요. 1에서는 또 다시 뭐를 가져요? 마이너스 1을 가졌고요. 0에서는 0을 가졌어요. 자,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소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왔죠?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0에서 뭐가 돼요? 극대가 됐죠? 극대가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꺾여져 내려와야 되겠죠? 그쵸? 다시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꺾여져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겠지. 맞니? 마지막에 올라갔죠? 마지막에 올라간 이유는 뭐다? 4차 항의 계수가 1이라서 그런 거죠. 양수기 때문에. 맞지? 자, 다음. 왜 그러면 지렁이가 얘는 이렇게 그려지느냐? 잘 보세요. 지렁이가 3차 함수랑 달리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겨요? 4개가 생겨서 해가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최대 4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지렁이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됐지? 아까 3차 함수는 이렇게 됐죠? 맞니?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34번. 자, fx는 마이너스 3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1이다. 자, 요것도 자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미분해 보니까 얼마? 마이너스 12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이죠. 그럼 뭘로 묶어요? 마이너스 12x 제곱으로 묶으니까 x 빼기 1이 되죠. 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그림 잘 보세요. 0이 되는 x값 누가 되는 거죠? 0하고 1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증감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0하고 1이) 있어요. 자, 그리고 f 프라임 f. 자, 0하고 1을 f 프라임에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거기서 구한 값이니까. 지환아. 그런데 얘는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도 이 제곱이란 놈 때문에, 됐니? 제곱이란 놈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어도 얘는 양수야. 얘 음수지. 음수하니까 여기 플러스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를 쓸 수 있냐? 못 써. 확인해 봐야 돼. 왜? 마이너스라 쓰고 싶은데 확인해 봅니다. 0하고 1 사이 대입합니다. 이거 양수죠? 이거 또 음수지, 그치? 음수니까 양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식의 곱으로 돼 있을 때만 부호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번갈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대입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얘는 증가, 얘도 증가, 얘는 감소. 뿌에서 뿌로 갔으니까 극대야, 극소야? 극대냐, 극소냐? 아무것도 아니죠. 부호 변화가 없잖아, 맞니?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뭐가 돼요? 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0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함수값.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0이 되겠지. 자, 이제 마무리 그래프 그립니다. 잘 봐야 돼. 자, 0일 때 마이너스 1을 갖죠. 그쵸? 0일 때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얘를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1일 때 0을 가졌죠. 그쵸? 자, 1일 때 0을 가졌어요. 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 하죠?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쵸? 0 전에서도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니까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멈춰요. 멈추다가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 여기서 뭐가 돼요? 극대가 되니까 찍고 내려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오는 이유는 4창의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4차 함수라고 무조건 실근을 4개 가지라는 법은 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3개죠, 그쵸? 여기서 뭐가 생겨버렸어요? 중근이 생겨버렸어요. 맞니? 맞죠? 자, 그 다음 얘도 4차 함수인데 실근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근인 거예요. 맞죠? x축하고 만나는 얘만 실근이야. 실근인데 접했죠? 접했으니까 얘가 실근인데 무슨 근이다? 중근이죠. 중근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해를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뭐를 적냐? 자, 434번 하나 적어보시고 밑에 435번부터 437번 3개를 다 풀어보세요. 10분 시간 줄게요. 자, 최대 최소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당연히 최대 최소 값을 구하려면은 이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만 따지면 되느냐? 자, 내가 A부터 B까지 모아보고 싶다. A부터 B 사이에서 최대 최소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래프를 봐보세요. 보니까 A에서의 함수값 FA가 최대가 돼버리죠. 그죠? 극대값은 최대가 아니지 지금. 그러지?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이쪽에 극소값이 있죠. 극소값이 가장 낮은 값이지. 따라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최소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FB는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떤 특정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경계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과 그 다음에 극대값하고 극소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가 되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밑에 그래프도 봐보세요. 여기가 뭐죠? FA죠. 그 다음 여기가 FB죠. 여기가 뭐죠? 극대죠. 여기도 극대. 여기는 극소예요. 하지만 A에서 B까지의 함수값들을 보니 가장 큰 게 누구죠? 여기서 나오는 극대가 최대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경계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이 최대 최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극대 극소 중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라고 적어주느냐? FA, FB,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는 전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뭐만 가지고 증감표만 가지고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증감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438번 하나를 풀어보고요. 여러분이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438 가봅시다. 어디하고 어디 사이죠?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죠.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일단 극대극소에서도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으니까 미분해보는 거죠. 자, 3x제곱 더하기 6x더라. 마이너스 3x로 묶어보니까 x-2가 되는 거죠. 그러면 0이 되면 x가 얼마죠? 0하고 2예요. 다행히도 이 0하고 2가 어디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다행히도. 그럼 여기서 질문. 우리가 자, 증감표를 정말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왜 없다? 여러분들이 방금 그래프 그리기를 해보다 보니까 F'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들에서 뭐가 생기죠? 극대 또는 극소가 웬만하면 생기잖아. 맞니?
그러지?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다? 이 x값 0하고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냥 우리는 두 번째 뭐 해버린다? f0, f2, f-2, f3 이렇게 총 4가지 값을 바로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니? 여기서 극대극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대극소값 또는 경계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 중에 최대 최소가 나올 거다. 고로 0 대입하니까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얼마? 0. 2 대입하니까 얼마? 4.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20. 자, 3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0. 따라서 뭐가 돼버린다? 얘가 최대가 돼버리죠. 그렇죠? 얘가 최소가 돼버리겠지. 됐니? 이렇게 쉽게 끝납니다. 자, 최대 최소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어디서 최대 최소가 생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경계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과 극대극소를 다 구해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고 실제로는 증가표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다? 미분한 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에서 극대극소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하나만 풀어봐. 뭘 풀어보냐면 439번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68페이지. 자, 유형별로 하나씩 같이 가볼 텐데요. 자, 앞에서 배운 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기본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표 유형은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수투를 공부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뭐가 약하다? 고등상이 약합니다. 고등상의 어디 부분이 약하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 다음 2차 부등식 요 두 개 단원이 굉장히 약해요. 특히 2차 부등식이 많이 약합니다. 2차 부등식이 선생님 뭐가 어렵나요? 그냥 해 구해서 이렇게 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부등식 풀이도 있고요. 뭐 구간에서의 함수값 범위 찾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2차 부등식에.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단원을 말해줬잖아요. 2차 방정식과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 요 두 단원을 좀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실력이 는니다. 아시겠죠?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원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아. 원방에서 심한 내용들을 막 물어보지 않으니까 알겠지? 자, 442번 가봅니다. 대표 유형 1번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죠. 자,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봤죠. 맞니? 자,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에다가 자 이렇게 써놓읍시다. 뭐라고? 증가하니까 f'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씁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구간은 f'x가 0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거를 증가표를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이거야. 됐니? 그것마저도 귀찮은 거야. 자, 그래서 이게 풀이법입니다. 이 풀이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뭘로 푼다? 증가표로 풀어요. 오케이? 근데 증가표로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증가하는 구간이 어디죠? 그랬으니까 0 이상 요거야. 맞니?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한번 나눠버리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부동위치 바뀌어서 0 이하. 자, 인수분해 들어가죠. x 더하기 4, x 마이너스 2는 0 이하. 그럼 0이 되는 x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4하고 2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모아져야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로? 닫힌 구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자, 얘가 뭐죠? a죠. 얘가 뭐예요? b.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됐니? 증가표가 필요 없죠? 그제? 자, 풀이법이 뭐다?
증가하면 미분한 값은 0 이상, 감소하면 미분한 값은 0 이하. 그걸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자, 446번 가봅니다. 자, 대표유형 2번에 밑줄 치세요.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이란 말이 나오면요, 풀이법은 뭘로 간다? 판별식으로 갑니다. 왜 판별식으로 가느냐? 실수 전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증가라는 말이 나오면 뭐죠? f'x는 0 이상이죠. 그렇죠? 자, 문장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풀이법으로 적는 거야. 자, 실수 전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모든 값에 대해서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럼 증가면 f'은 0 이상이네?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 부등식 풀이를 할 건데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 이해되시죠? 수학은요, 지문이 짧아요. 질문이 짧기 때문에 그 질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그거를 풀이법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왜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냐? 이거 몇 차식이죠? 3차식이죠. 3차식을 미분해 봅니다. 누구 때문에? 증가하면 미분값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자, 미분했더니 얼마다?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6이더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0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되겠죠. 모든 x값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 이상이다. 그런데 얘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0 이상이 되려면 접하거나 안 만나야지 0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풀이법은 뭘로 들어간다?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은 0이고요. 안 만나니까 작아야 되겠죠. 해가 없어서 0 이하. 그럼 이게 뭐죠? 고등상에서 배운 절대부등식 풀이죠. 그렇죠? 2차 부등식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A죠. 요거 절반값.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네. 짝수 공식.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그쵸? 얘가 0 이하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0 이하니까 인수분해.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6은 0 이하.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하고 6이 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아졌겠죠. 그쵸? 자, 이때 A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쵸? 최대는 얼마가 된다? 6이 되더라. 어렵지 않지? 자, 아무래도 여러분 도함설인 2를 풀다 보면 2하고 3를 풀게 되면 자꾸 고등상하고 겹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2 자체를 어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451번 같은 유형인데 451번 별표하세요. 자, 거기에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왔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지, 그치? 이 451번은요 450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왜냐면 역함수 존재란 말이 나오면 당연히 뭐가 생각나야 돼요? 1대1 대응이다란 말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1대1 대응이란 말을 우리가 해석하게 해주는 게 뭐죠? 요거죠. x가 서로 다르면 fx1하고 fx2는 다르다. 이게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고 무슨 함수라고 했죠?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맞니? 무조건 하고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돼야 돼요. 그게 실제로 증가일지 감소일지는 모르겠지만. 됐니? 자, 그래서 이 역함수 존재란 말이 나오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 f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해보니까 얼마?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가 되죠. 그런데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결국에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증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증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0 이하일 수가 없잖아요. 얘가 모든 값에 대해서. 맞니? 실수 전체에 대해서 0 이하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x값에 대해서 0 이상인 그래프밖에 나올 수가 없다. 만약 얘가 최고창이 음수였으면 0 이하였겠죠. 그쵸? 상황에 따라 달랐겠지. 그거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풀이법은 뭐다? 0 이하죠. 판별식에. 그럼 이제 두 번째 판별식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풀이법은 똑같은데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자, 고로 여기 b' 얼마죠? 마이너스 a.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죠. 얘가 0 이하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 이하니까 a로 묶으면 a 가로 a 빼기 3은 0 이하. 따라서 a는 어떻게 돼요? 0 이상 3 이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실수 전체 풀이가 왜 판별식으로 가는 건지. 자, 그러면 452번 역시 별표하세요. 유형 2번, 3번 둘 다 별표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뭐에 대한 풀이였죠?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한 풀이에요. 실수 전체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판별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잘 보세요. 이게 뭐죠? 구간이죠. 그렇죠? 구간. 자, 구간이 주어지면요. 구간이 주어지면 뭘로 따지냐면요. 적어놓으세요. 경계값의 함수값. 함수값의 범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거야.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다 0 이상이 될 수만 있다면, 그지? 판별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얘는 모든 값이 아니라 요 사이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판별식의 전제 조건이 실수 전체거든. 구간인데 감소한대요. 감소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고 뭡니까? f'x가 0 이하가 되는 거죠. 진원이 핸드폰 여기가. 자, 그러면 첫 번째 핸드폰 보는 줄 알았지. f'x는 얼마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죠. 자, 설명 잘 들읍시다. 여기서 우리가 축이라고 하는 게 뭐죠? x는 1이지. 자, 그런데 내가 구간이 1부터 3까지죠. 그럼 그래프를 이제 그립니다. y축은 안 그려도 돼요. 자, 여기가 1이죠. 그 다음 여기가 3이죠. 자, 1부터 3까지예요. 자, 1을 뭐 여기다 써도 되겠지? 자, 1부터 3까지 대입할 건데 1은 포함이죠. 1 포함하고 쭉 가서 3 포함입니다. 요 사이를 대입할 건데 누가? 요 2차 함수 f' 2차 함수가 뭐 해야 되는 거죠? 0 이하여야 되는 거잖아. 어디서? 이 빨간 선 안에서 0 이하여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누가 축이에요 지금? 여기가 축이에요. 축.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요렇게. 그럼 봅시다.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니? 이런 거 안 되죠. 왜? 음수도 나오지만 양수도 나오니까 안 되잖아. 맞니?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낮춰서 어디를 지나게끔? 3을 지나게끔 하면 되겠니? 빨간색 안에서만 뭐가 나오면 돼요? 0 이하가 나오면 되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점 지나도 됩니까? 되죠? 아, 0 이하만 되면 된다고. 0. 0이 나오거나 음수만 나오면 돼요.
0 이하가 무슨 말이에요? 0도 돼, 음수도 돼 이런 말이잖아. 0 돼, 맞지? 음수도 돼, 맞니?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만 음수만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근데 얘를 더 낮춰봤어요. 더 낮춰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도 됩니까? 되죠? 왜? 1하고 3 사이에서만 음수만 나오면 되는 거야. 0하고 음수만. 맞죠? 이것만 안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은 얘는 풀이를 뭘로 간다? 1에서 음수가 나오고 1에서 뭐 양수가 나오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3에서만 0 이하가 나오면 돼. 맞니? 3에서만 0 이하만 나오면 돼. 왜? 얘는 어차피 따라가는 거야. 1은. 그렇죠? 그래프를 보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F'3 요 값이 0 이하면 되는구나. 1이라는 건 굳이 안 따져도 되는구나. 왜? 1은 자동적으로 음수해야 되니까. 맞니? 얘가 0이면 얘는 자동적으로 음수야. 얘가 음수면 자동적으로 음수야.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F1이 3 집어넣으면 되겠죠? 27-18 더하기 A는 0 이하다. 9 더하기가 0 이하다. A는 -9 이하.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1번. 됐니? 자, 풀이는 간단하지만 적어놓고 들어가세요. 실제 시험은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나와요. 근데 이거 나오면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려요. 왜냐?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의 범위의 위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찾을 필요가 없어. 그냥 판별식으로 가니까. 뭐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걸 안 봐도 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를 어려워해요. 이게 2차 분원식이거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단어. 456번 대표 문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쉽습니다. 쉬우니까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456번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서 계산하세요라고 그랬지. 극대극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무엇을 했었죠? 미분을 했었죠. 그쵸?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입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0이 되는 x값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오죠. 그쵸? 잘 봐. F'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라고 1이야.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니?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러죠? F'이 0이 되는 값에서 극대 극소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랬죠. 그쵸? 반드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증감표를 만들 시간 없잖아. 그지? 극대 극소 당연히 되는 거죠. 1차식이니까. 맞니?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극대 극소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그냥 F-를 구해버리자. 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2, 1, 마이너스 3. 1을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가 뭐가 됩니까? 극소. 얘가 극대가 되는 거죠. 그쵸? 됐죠? 당연히 이건 작으니까 극소겠지. 맞니? 그치? 자, 그래서 얘네 둘이를 뭐하라? 더하라 그랬죠? 답은 2. 심플하게 끝납니다. 자, 다음에 460번 별표하도록 하세요. 자, 이 단어는, 이 유형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빨리 앉고. 자, x값 2에서 극대값이 23이다. 자, 밑줄 치고. 빨리 앉고. 56번은 쉬우니까 뭐 보기만 하면 알 거예요. 자, 60번. 자, 요게 중요한 멘트예요. x가 2에서 극대값이 23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 적어봅시다. 2를 대입했더니 23이 나왔다. 맞죠? x가 2니까 이거 함수값이잖아요. 극대값이 뭐 어디서 다른 데서 얻어진 값 아니잖아. 그치? 함수값 23이야.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죠? 미분한 값에다 2 대입했더니 0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극대 극소가 기본적으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잖아. 맞니? 거기서 생기잖아.
특히 다항함수니까 100% 거기서 생깁니다.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어차피 이렇게 지렁이가 그려지거든. 맞니? 1차 함수 직선을 제외하고는 다 지렁이죠. 포물선도 지렁이지. 맞니? 다 지렁이의 일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2 대입하기 전에 이거 미분해 봅시다. 자, 미분하니까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전. 자, 여기다가 대입. 자, 2 대입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3은 23이다. 4a 더하기 b는 11이니까 넘어가면 얼마? 12가 됐겠죠? 자, 2 대입하니까 0 나오죠? 4, 32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이다. 뭐야 얘는? 여기다 2 대입했지? 여기 11이니까 12 맞지? 2 대입하니까 8, 4a, 2b 더하기 3, 11 넘어가면 12. 아 요게 아이고 내가 빼먹었네. 여기 2b지? 미안. 2b가 12죠, 그쵸? 그럼 요 2로 나눠주니까 얼마? 2a 더하기가 6이죠. 자, 얘는 얼마죠?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쵸? 자, 빼주면은 b가 사라지고 2a 남고 마이너스 18.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9. 자, 그럼 b는 얼마가 되죠? b는 빼주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9 넣어주니까 이항하면은 18에서 2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a, b를 이렇게 얻어냈죠, 연립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갑니다. 자, fx가 얼마가 돼요? x세제곱 a 대신에 마이너스 9, b 대신에 24, 3 됐고요. f'x는 3x제곱 a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고 b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8x 더하기 24다. 그럼 f'을 인수분해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3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6x 더하기 8. 다시 x-2, x-4죠. 그러면 f'이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x값에서 생기잖아요. 2하고 4. 맞니? 근데 요 2에서 뭐를 얻었다 그랬어요? 극대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맞니? 이미 얻어버렸으니까 나머지 4에서 뭐를 가지면 돼요? 극소를 가지면 되죠. 그럼 역시 증간표가 필요가 없죠. 그쵸? 그죠? 원래는 중요해. 원래는 다 증간표로 풀어야 돼. 근데 안 해도 되잖아요. 자,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자, 극소값. 극소값은 요 4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함수값이니까. 자, 4 대입하니까 64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16 곱하기 9가 얼마죠? 144 더하기 여기다 4 대입하니까 얼마? 96 더하기 3이다. 그럼 요 둘이 계산하니까 150이죠? 그럼 6이 될 거고요. 여기 9가 되겠지. 그치? 극소값은 160이지? 19 됐지? 자, 다음 유형 가보도록 하죠. 자, 유형 6번 갑니다. 자, 별표하시고 거기 뭐 다 중요하고 돼 있죠. 자, 선생님이 유형 5번을 별표를 하지 않은 게 가장 극대극소를 접목할 수 있는 유형이긴 해요. 유형 5번이. 근데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야. 근데 유형 6번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잘 보셔. 자,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그랬죠. 극소값은 당연히 함수값이에요. 근데 어디서 극소값을 가졌는지를 모르잖아요, 현재.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fx도 모르는 문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역시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뭘 줬죠? f'x를 준 거예요. 자, f'에다 딱 박스 치세요. 자, 얘가 f'입니다. 이 뒷동네들 여기 봐.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이 미분한 값은 뭐를 알려주기만 하는 거죠? 증가 감소만 알려줘요. 증가 감소를 알려줬다는 건 누구를 구할 수 있다? 극대극소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지. 자, 보니까 여기가 플러스죠. 표시하세요.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F'의 부호만 찾았잖아. 뿌마 뿌. 따라서 여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극대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가 뭐가 돼요? 극소가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말이네. 자, 첫 번째. 자, 내가 극소값은 4에서 나온 거니까 F4가 마이너스 6이었구나. 맞니? 그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는 극대값은 누구다? F0구나.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F'X가 0이 되게 하는 해가 누구다? 0하고 4였구나.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F'X가 0이 되게 하는 해가 0하고 4였다라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학생들은 이렇게 푸는 친구가 많아요. F'2는 0이고요, 선생님. F'0도 0이고요. F'4도 0이에요.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면 F'X가 얼마죠? 3ax 제곱이고요. 2bx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둘이 더하면 뭐가 돼버리죠? 자, 0하고 4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관계식을 빨리 찾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따라서 12a는 마이너스 2b.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a.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와버리는 겁니다. 심플하게. 자, 그 다음에 F4는 마이너스 6. 여기다가 F4 대입하면 되죠. 자, 4 대입하니까 얼마? 64a 더하기 4, 4, 16b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6이더라. 자, 그러면 64a 더하기 16b는 마이너스 16이죠. 자, 16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b로 나오고 뭐 a로 나오고 하겠지. 그치? 됐니? 자, 그러면 b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6a 대입해 보도록 하죠. 대입하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6에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이지. a는 2분의 1. 그럼 b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얻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x는 뭐가 된다? a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미 답은 원래 구해져 있었어요. 얼마라고? F0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 답은 여기서 이미 나온 거야. 10이라고. 맞니? 굳이 이 짓거리를 안 해도. 맞습니까? 지금 이 풀이를 안 해도 답은 10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야. A, B를 안 구해도. 왜? 0을 대입하면 10이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한번 해준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럼 극대극소 이용을 하나 안 풀어줘도 해석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렇죠? 답만 찾는 거라고 한다면 이 풀이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471번. 자, 471번은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밑에 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으니까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이 풀이는 안 쓰셔도 돼. 안 쓰셔도 돼. 왜? F0가 얼마입니까? 0 대입하면 10 나오잖아. 바로 답은 나오는 거야. 극대값이 여기서 생기니까 F0다. 그럼 여기서 10이네? 끝났잖아. A, B 몰라도. 자, 471번. 자, 마이너스 2에서 잘 봅시다.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는 감수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박스 쳐. F'이죠. 또 F'이야. F'이니까 여기다가 부호 씁니다. 쓰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뭐밖에 안 나온다? 극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지?
F'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부호 변화를 통해서 증가와 감소를 찾고 극대극소를 찾는 것밖에 안 합니다. F'은. 그래서 보니까 마, 뿌여서 극소만 나오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에요. 그렇죠?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지. 그치? 자, 1번. -2에서 4까지 감소한다. 여기는 감소하지. 여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땡. -1에서 극대다. 극소잖아요. 그 다음에 2에서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죠. 뾰족하지 않으니까. 답은 3번이네. 4번. 극값을 갖는 거는 2개다.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극소값. 5번. 2에서 4까지는 감소한다? 증가하잖아요. 플러스니까. 지우 보고 있냐? 됐어. 해석되죠? 자, 여러분 유형 8번, 9번 별표하세요. 유형 8번, 9번 별표하시고, 자, 3차 함수 그래프가 극값을 갖는 경우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죠. 그쵸? 그러면은 얘랑 얘는 서로 무슨 사건이에요? 서로 여사건이 되는 거죠. 맞니? 서로 여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극값을 갖는 경우의 조건을 찾고 나면, 여기 안 보냐? 극값을 갖는 경우의 조건을 찾으면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 그치? 자,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극값을 갖는 경우를 찾는 게 편한 거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찾는 건 좀 더 어려워. 항상 뭐든지 옳은 걸 찾는 게 편하지 옳지 않은 걸 찾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하에서 명제 대우를 이용해서 그거를 바꿔서 푸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 자, 그러면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다. 잘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근데 3차 함수의 특성상 극대를 가지면 극소는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극소를 갖게 되면 극대도 자연스럽게 같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극값을 갖는 경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는 게 뭐냐면요. 자,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F' 값이 얼마가 돼버리죠? 0이 돼버리죠. 맞니? 이 부분이 뭐예요? F'X가 0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값이 몇 개 생기죠, 지금? 2개 생기죠, 그쵸? 극값에서는 뭐가 나온다? F'이 0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파, 이 부분을 베타라고 하면 F'을 0으로 만드는 게 2개구나. 왜? 극대 극소가 하나씩 생기니까 극값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F'이 0이 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가 0이 되는 해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오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됐겠죠. 그러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죠. 근데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2개가 생긴 거니까 F'을 0으로 만든 해가 2개다. 그렇다면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됐겠네. 그러면 이미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대로 판별식은 뭐가 돼요? 0 이하가 됐겠죠. 요 놈의 반대말. 맞니? 가졌을 때 0보다 크니까 갖지 않으면 0 이하가 돼야지. 그럼 진짜 얘가 왜 안 갔는지 볼까요? 봅시다. 지렁이를 그리는데 내려와 버리면 극대야. 그치? 극값을 갖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멈췄다가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긴 가는데 안 멈추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중간에 멈췄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라는 소리는 무슨 근을 가졌다? 중근을 가졌고
f 프라임 x가 이거는 0이 아닌 거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0이 아닌 거니까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슨 근을 갖게 돼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근이니까 0,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누구만 외운다? 얘만 외우는 거야. 극값을 갖는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같지 않으면 그냥 0 이하인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유는 말해줬지만 푸는 거는 하나로만 풉니다. 됐죠? 자, 그래서 476번 가봅니다. 빨리 풀어버릴게요. 자,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2더라. 자, 얘는 뭐를 갖는다 그랬죠? 극값을 갖는다 그랬죠? 극값을 갖는 건데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극값을 가졌다는 거니까 극대극소가 둘 다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치? 따라서 요 놈을 미분하는 거죠. 자, 미분하니까 얼마다?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2더라. 얘가 0이 되는 해가 몇 개 생긴다? 2개가 생긴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판별식 짝수 공식 하면 되겠죠? 절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a 더하기 6 a 빼기 6이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답은 47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지. 그러면 동일하게 얘도 풀어버리도록 하죠. 자, 470 몇 번이죠? 480번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0번 가니까 fx가 어떻게 되죠?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예요. 이번에는 극값이 뭐하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극값이 없으니까 얘는 풀이법을 뭘로 가지면 되죠? 판별식이 0 이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극값이 있는 경우에 0보다 컸잖아. 극값이 없으니까 0 이하겠지. 그치? 하나만 외우라는 거야. 하나만. 다 외우지 말고. 머리 아프니까. 자, 미분합니다. 뭐죠?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 요 놈의 해가 없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번째 판별식. 짝수 공식이죠. b 프라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하다. 인수분해 a 더하기 3 a 빼기 3은 0 이하다. 따라서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요렇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잘 나오는 거야. 위에 거 보고 외워서 풀면 쉬워요. 근데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겠지?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프 이해가. 자, 유형 10번 별표하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자, 구간이 나왔죠. 구간이 나왔으니까 무슨 풀이를 하면 안 된다? 판별식 풀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쵸? 자, 근데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대요. 여러분,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거는 원래 판별식이 뭘로 가는 거야? 판별식은 0보다 크다로 가는 건데 이 풀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유가 뭐다? 구간이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자, 하지만 구간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 그랬죠? 함수값의 범위로 문제를 푼다 그랬잖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2번 3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1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림을. 자, 요거 축의 방정식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이 p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마이너스 2라고요. 여기 1이 있어요.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것은 이 F'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니? 근데 얘는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서 그치? 요거 안 됩니다. 빵꾸야. 얘도 빵꾸야.
요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맞니?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극대. 여기서 뭐가 생겨요? 극소가 생기죠. 부호가 이렇게 될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맞니?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존재하죠? 이렇게 슉 내려오니까 여기가 축이 존재하게 되겠지. 얘를 하나의 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또 다른 근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서는 아까 뭐가 생긴다고? 극대가 생기잖아. 여기서는 뭐가 생겨요? 극소가 생기지만 중요한 거는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놨을 때 두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어디로 넘어간다? 고등상 2차 부등식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의 분리로. 두 근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바로 함축판으로 푸는 거예요. 함축판. 그래서 첫 번째 풀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겠죠. 왜 0보다 크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극대하고 극소가 나오거든. 부호 변화가 생기면서. 됐니?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하고 1 사이. 그 다음에 함수값의 범위.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죠. 왜 안 되냐? 여기 구멍 뚫어져 있잖아요. 그치? 뚫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면 안 됩니다. 요 안쪽에서 0이 되는 값이 생겨야 돼. 극대 극소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도 뭐한다?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가 되겠죠. 0보다 크잖아요. 여기.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가 나오면 뭘 이용한다? 함축판을 쓰세요.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됐니?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 풀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판별식 짝수공식 가면 되겠죠? B' 제곱, 여기 B'.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P 제곱 마이너스 3P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해 구할 수 있냐? 해 이거 못 구할 거야. 여기 봐봐. 이거 P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지. 그럼 이거 4분의 9죠. 3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 4분의 3이 필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0보다 커요. 이거는 항상 참이야. 항상 참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P는 모든 실수가 되고요. 오케이? 모든 P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판별식은. 그럼 얘는 일단 제껴.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우리 공식 알고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마이너스 3분의 pi. 축의 방정식 찾았으니까 여기다 또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p는 마이너스라고 1 사이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를 곱해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가 되겠죠. 자, 이제 f-1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빵빵 집어넣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3 빼기 2p 더하기 p 마이너스는 0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p 더하기는 0보다 크니까 p는 뭐보다 작아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다시 이제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3 더하기 2p 더하기 p 마이너스는 0보다 크죠. 그럼 3p 더하기가 0보다 크니까 p는 누구보다 커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범위 다 전체 교집합을 찾는 거지. 전체 교집합 찾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된다? p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클 거고요. p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 범위가 교집합이 되겠지. 요 안에 다 포함되니까. 또 모든 실수 안에도 포함이 되니까.
자, 그래서 정수의 개수. 정수 P의 개수는 몇 개? 2개가 되겠지. 0하고 1. 됐니?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바로 근해 분리 때문에 그래요. 근해 분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구간이 나와서 그래. 구간이 나오면 어렵다 그랬죠. 어려워요, 구간이 나오면. 고등상이 정확하게 공부 안 돼 있으면.